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신 결정해 주는 여자 분양 전문가 지수빈 팀장입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현장은요.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새롭게 건설되는 평촌 롯데캐슬 르시엘입니다. 일단 개요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평촌동 934번지 1원에 들어섭니다. 지하 5층부터 지상 48층까지 초고층으로 들어가고요. 전체 4개 동에 900개 호실이에요. 대지 위치를 설명을 드리면요. 평촌 신도시 내에서 평촌 학원가와 명품 학군이 도보로 가능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사거리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 외곽순환도로 떨어지는 바로 그 자리인데요. 이 부지가 25년 동안 빈 땅이었어요. 사실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세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올까 되게 기대가 많았던 그런 부지인데 이곳에 롯데캐슬 르시엘이 들어오게 됩니다. 롯데캐슬 르시엘 바로 300m 앞으로는요. 농수산물 도매시장역 가칭이고요. 이게 개통을 하는데 언제 개통을 하냐면 우리 입주할 때 29년도 10월 입주를 할 때 그때 같이 개통이 될 예정이어서 초역세권 입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조금은 늦어질 수 있긴 한데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도로가 같이 붙어 있고요. 또 경수대로, 또 흥안대로 이용하시면 이제 강남, 과천, 의왕, 광명을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인근에는 귀인초, 민백초, 안양 남초 등 굉장히 다양한 학군이 같이 있고 또 평촌 학원가를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주변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그리고 단지 바로 밑으로는 이제 농수산물 도매시장까지 같이 있죠. 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은요, 지금 되게 노후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안양시에서요, 요거를 다 현대화로 바꿀 예정입니다. 이게 우리 입주 전까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 옆에는 자유공원도 함께 있어서 공원의 그 녹지 시설을 같이 누리실 수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요즘에 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굉장히 유명해요. 이 병원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의료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죠. 르시엘이 입주할 시기인 29년도 10월에는요, 이제 여기 개통을 새롭게 할 거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현대화가 되고, 그리고 르시엘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평촌 롯데캐슬 르시엘은 오피스텔이에요. 근데 오피스텔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량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일단 평촌 롯데캐슬 르시엘은요. 원룸 투룸의 그런 소형 오피스텔이 아니고요. 25평 그리고 35, 36평형이 거의 80%예요. 다 합해서 중대형 오피스텔이 주를 이루는 그런 오피스텔, 결국 요즘에 아파텔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오시는 분들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고 오셨다가 완전 아파트보다도 더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계약을 하고 가시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면 커뮤니티부터도 일반 요즘 아파트들보다도 더 좋게 되어 있는 게 25m짜리 4개 레인이 들어가 있는 수영장과 도서관, 이거 이제 공공기여 시설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5층 건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의 시립도서관 수준의 도서관과 수영장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각 동마다의 커뮤니티도 다 다르게 배치가 됩니다. 스포츠존은 스포츠존에서 피트니스나 골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에듀, 패밀리존에서 이제 교육과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그런 로비들이 진열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48층 꼭대기에는 뭐가 있죠? 스카이 라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에 너무너무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어요. 또 특이한 장점 하나 말씀드리면, 자, 동간거리가요, 오피스텔이 이렇게 넓을 수가 없어요. 여기가 120m, 이게 지금 100m거든요. 이게 사실은 다 돈이에요, 여러분. 근데 수도권에서 이 정도의 동간거리가 있는 아파트, 오피스텔은 거의 드물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 여기가 이제 25년 동안 빈 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촌동 주민들과의 합의가 되게 중요했죠. 그래서 평촌동 주민분들의 일조권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이런 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사시는 분들은 더없이 좋은 환경이죠. 이렇게 이제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구축에서만 지내셨던 분들이 이거를 보고 너무 이제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100이면 100분 다 좋아하시는데 계약을 못 하시는 부류는 딱 두 가지예요. 오피스텔에 대한 편견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시는 분들, 아니면
솔직히 자본이 안 되면 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부류를 제외하면 너무나 만족하시는 그런 상품인데요. 이게 오피스텔이어서 좋은 점이 있죠. 일단 첫 번째, 정부의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고요. LTV 대출이 최대 70%까지 나오고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점. 바로 이 이점이 굉장히 큰 점으로 작용을 해요. 지금 현 정부에서는 주택에 대한 규제가 심한 상황이고 더욱이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그 규제가 훨씬 더 심한 상황이죠. 그래서 1주택이냐 2주택 이상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투자 상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평촌 롯데캐슬 르시엘이 오피스텔인지 아파트인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요. 신축이 들어갈 땅이 여기밖에 없어요. 평촌 신도시대에서. 나머지는 다 재건축으로 들어가는 상황인데, 자, 선도지구 제외하고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나머지의 이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신축으로는 이제 얘가 빼도 박도 못하게 마지막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십니다. 여러분, 부동산은 입지 싸움입니다. 제가 평촌 롯데캐슬 르시엘이 왜 대한민국 수도권에서 지금 현존하는 오피스텔 중에서 가격 대비 가장 좋은 상품인지 이제부터 설명드릴게요. 네, 선도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작년이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안양시 동안구까지 잡히게 됩니다.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잡혔을까요? 가격이 오를 것 같기 때문에 잡았겠죠, 사실. 네, 그런데 동안구 평촌 신도시 안에 무엇이 있어요? 선도지구가 있습니다. 이 선도지구가 아무래도 영향력을 많이 발휘했을 거예요. 선도지구란 무엇이냐? 우리 24년도 하반기에 나라에서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을 지정을 하면서 선도지구를 지정을 하는데요. 30년이 넘은 일기 신도시들을 대상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일산, 삼본, 분당, 평촌, 중동까지 해서 5군데를 지정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우리 평촌 신도시가 들어가게 되죠. 자, 선도지구가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에서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재건축 이런 것보다 당연히 월등히 빠른 상황 속에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평촌 신도시 3군데 이 중에서도 17, 18구역은 이미 먼저 지금 시작이 됐고요. 19구역은 지금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느냐를 좀 볼게요. 지금의 진행 상태는 지금 이 정도예요. 계획과 정비를 수립하는 그런 단계죠. 이게 이제 스케치 작업 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무엇이냐면 안양시에서 원하는 것과 선도지구에서 원하는 것들을 서로 합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웬만한 일반 재건축 사업들은 조합이라는 걸 결성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는 다르게 신탁사, 회사와 MOU를 체결을 해서요. 그 신탁사가 대신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죠. 조합원들 일일이 메일 소집하고 일일이 통보를 해야 되고 이러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들을 하지 않고 신탁사를 통해서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재건축 사업보다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로 진행이 될 거고요. 물론 조금은 더 늦어질 수는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재건축은 이제 잘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선도지구가 이제 어떻게 가격 형성을 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롯데캐슬 르시엘의 프리미엄도 달라지겠죠. 그쵸? 롯데캐슬 르시엘은 지금 선도지구 17, 18, 19구역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들어서게 됩니다. 자, 이 평촌 신도시 나머지는 다 여기는 30년이 된 구간이에요. 이곳들은 이제 일반적인 재건축 사업들이나 리모델링 사업들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자, 이 평촌 신도시가 지금 30년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신축이 들어서는 장 한가운데에 롯데캐슬 르시엘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17, 18단지의 지금 현재 가격들을 바로 네이버에 여러분들이 검색하셔도 나오실 거예요. 거의 이제 16억, 17억, 18억, 19억.
이렇게까지 지금 가격이 뛰었어요. 저희가 이제 11월 정도에 가격 검색을 했을 때는 뭐 셋마일 여기 밑에 19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12억, 13억대도 있었고요. 꿈마을 같은 경우에는 15억대, 16억대까지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3개월이 지나면서 바로 가격이 올라갔고 작은 평형들은 아예 거의 매물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가가 16, 17, 18, 19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건 조합원들의 가격인 거예요. 자, 일반 분양가를 정해야겠죠. 일반 분양가는 이것과 가격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얘보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19억 다음은 몇 억이에요, 여러분? 20억이에요. 20억이에요. 이제 이 숫자가 나오는 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평촌 신도시 내에서. 자, 그렇다면 평촌 롯데캐슬리시의 35, 36평형의 분양가가 얼마일까요? 13억대입니다. 그리고 향후 나올 분양가는 20억대. 당연히 맞춰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시는 고객님들한테 그 얘기는 드려요. 자, 여기까지 같이 올라갈 건데요. 자, 그 일반 분양이 향후 몇 년 후에 입주를 했을 때는 이것보단 더 올라가겠죠. 르시엘이 그것을 넘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최소 이 정도는 갈 수 있다. 13억대에서 시작을 하셔서. 그러면 괜찮은 거죠. 자, 이제 분양가들은 이렇게 책정이 될 거고 그 가격을 따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춘 데다가 여기 더불어서 선도지구가 지금 5,000세대예요. 이곳들이 이주를 해야 돼요. 공사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꿈마을, 샘마을 분들이 저희 걸 되게 많이 계약을 하신 게 어차피 이주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계약을 다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주택수에 포함도 안 되고 어차피 다른 아파트를 사느니 차라리 이 신축이 낫다 하셔가지고 많이 구매를 하셨는데 이게 이주를 해야 돼요. 5,000세대가 이주를 해야 되는데 자, 평촌 신도시 내는 이미 30년 정도 된 구축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평촌동에서 살던 분들이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가진 않을죠. 그런 확률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평촌 신도시 내로 오실 건데 굳이 더 구축으로 오시겠어요? 여기 900세대 신축이 떡하니 48층에 35, 36평형 다 새 거로 신축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들어가는데 굳이 그쪽으로 가진 않겠죠. 결론은 뭐냐? 전월세 수요가 넘쳐나실 거예요. 전월세 수요가 줄을 설 겁니다. 그런데요. 자, 이게 5,000세대가 지금 선도지구가 있잖아요. 이건 1차에 불과합니다. 2025년 지금 5,000세대 정도의 선도지구가 지정이 됐고 26년, 27년, 28년, 29년 우리 입주가 29년 10월이잖아요. 그때까지 선도지구가 총 17,460세대 정도가 다시 새롭게 지정이 돼요. 어디만? 평촌 신도시 내에서만요. 자, 그럼 이분들이 또 이주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얘밖에 신축이 없습니다. 평촌 롯데캐슬 르시에 900세대밖에 신축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은 공급과 수요의 법칙인데요. 자, 공급은 어디밖에 없어요? 롯데캐슬 르시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신축은 다 재건축인데 이미 가격이 굉장히 상승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13억대로 35평, 36평형을 평촌 신도시 내에서도 학원가와 학군이 도보로 가능한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네, 이번엔 학원가와 학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평촌 학원가는 서울을 제외하고 수도권에서 거의 1티어이죠. 왜냐하면 학원의 개수도 굉장히 많아요. 330개가 이제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까 학원가가 유명해요. 우리 그래서 한때 되게 인기를 끌었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스앵님 그 배경이 바로 이 평촌동 학원가입니다. 평촌동 학원가는 두드러지는 장점이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학원가를 다 도보로 이동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의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거에 대한 비교를 제가 좀 해드리면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학원가는 대치동이죠. 그거는 이제 모두가 아시는 거고 수도권에서 제일 유명한 학원가는 평촌입니다. 그쵸? 그런데 부동산의 특징이 조금 달라요. 대치동의 경우는 전국에서 잘한다는 유명한 엘리트들이 모여서 그 와중에서도 가장 1티어, 1등을 고르는 게 대치동 학원가의 목표라면 자, 평촌은 달라요. 초, 중고를 다니면서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학원가이기 때문에 어때요?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반짝 입시 수요,
요런 경향이 되게 강합니다. 입시 때만 잠깐 들어갔다가 빠지는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평촌은 다르죠. 최소 10년입니다. 최소 10년 이상 이제 장기 거주를 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원가를 모두 이용하는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업다운이 심하지 않습니다. 학원가와 학군이 가까운 곳은 전세가, 매매가가 다 높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게 도보로 가능한 곳이어야 되는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르시엘, 요 신축이 들어서는 여기까지가 다 도보로 가능한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학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중요하죠. 왜냐면 롯데캐슬 르시엘은 아직 학군이 지정되진 않았어요. 그건 입주를 하고 나서 이제 문제인데 지금 500m 반경 내에 귀인초, 민백초, 안양 남초까지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29년도 10월에 입주를 하죠. 그리고 선도지구 5,000세대는 그 전에 이주를 합니다. 그러면 5,000세대가 빠져나간 상황에서 학교의 인원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단지 내에서 거주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될 거고요. 또 아까 제가 재건축 사업 단계 진행 얘기를 하면서 정비 계획 수립 중이다 안양시와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안양시에서 귀인초 귀인 중에 증축에 대한 것을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학교들이 규모가 되게 작아요. 규모가 작은데 이제 수요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다가 재건축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다시 사람들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죠. 사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학교는 더 증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을 진행을 하면서 학교도 자연스럽게 증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거기에 더불어 이주하는 세대들이 워낙 많아서 충분히 학교는 우리 반경 500m 내에 있는 학교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지하철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원래는 이제 다른 현장 영상이나 설명할 때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사실 이 초역세권 얘기예요. 르시엘의 경우에는 너무 설명해 드릴 게 많아서 이제 마지막 구간에서 제가 지금 초역세권 이야기를 해드리는데요. 그동안 이제 평촌 자체가 이제 지하철이 좀 약했어요. 4호선밖에 없었고, 그 4호선은 사실 강북 라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는 되게 좋은데 너무 4호선밖에 없지 않았나, 그 교통에 대한 문제가 사실 되게 커요. 그런데 이제 르시엘 300m 앞으로 인동선, 아직은 가칭이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역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여기로 이제 인동선이 지나가요. 자, 인동선은 무엇입니까? 용인, 수원, 동탄에 있는 남부광역철도예요. 그동안 남부광역철도가 없었는데 이제 이게 지금 짓고 있거든요. 2029년도 이제 우리 입주할 때 얘네도 같이 개통을 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자, 인동선 우리 역에서 한정거장에 가면 어디예요? 인덕원역입니다. 자, 인덕원역에는 4개 노선이 지나가게 됩니다. 지금 인동선 플러스 월곡 판교선. 그래서 이제 인덕원에서 두정거장 가면 판교예요. 판교 직장인분들이 되게 많이 계약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GTX C노선이에요. 이게 이제 들어옴에 따라 안양시에 대한 평촌에 대한 가치가 되게 많이 바뀔 거예요, 향후에. 왜냐면 GTX C노선은 뭐예요? 강남 라인이에요. 그래서 인덕원에서 과천, 양재, 삼성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르시엘에서는 15분이면 삼성을 가는 거죠. 그만큼 빨라지게 되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이 결국에 이제 부동산 가치에서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르시엘의 초역세권 사실 어마어마하게 고객님들에게 프리미엄을 가져다 줄 또 하나의 조건 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4개 노선이 지나가는 역이고요. 그 역이 우리가 입주할 시점에 같이 들어가게 된다는 점, 그게 가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부동산 주택이 가격이 오르는 건 일단 3가지 틀을 무조건 갖춰야 돼요. 대단지여야 돼요. 브랜드여야 합니다. 1군 브랜드. 그리고 무조건 신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3가지를 갖춘 건 기본 틀이고요. 여기에 초역세권을 갖추면 무조건 가격이 오릅니다. 그런데 평촌 롯데캐슬 르시엘은 여기에 또 뭘 갖췄어요? 학원가와 학군을 갖췄습니다. 그쵸?
그리고 또 하나 뭘 갖췄어요? 선도직으로 갖췄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축은 이 친구밖에 없습니다. 지금 롯데캐슬 르시엘밖에 신축이 없어요. 향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서 완전히 이긴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여기에 오피스텔이라는 장점이 이 현 정부에서 더 부각이 돼요. 규제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없고 LTV 70% 대출이 나오고 주택수에 잡히지 않고 바로 매매, 바로 전세, 바로 월세를 주는 게 가능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청약 가점이 높고 다자녀 가구에 뭐 신혼부부다 하시는 분들은 무주택이시면서 그런 분들은 이제 아파트를 도전을 하시는 게 맞고요. 1주택 이상이신 분들 그리고 평촌이나 이제 이 근처에서 사시면서 이제 구축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신축을 살고 싶은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하나 정도는 더 해놓고 싶은데 마땅한 게 없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무주택자 분들 중에서도 싱글이신 분들 청약 가점이 나오지 않는데 좋은 입지에 좋은 물건 하나 정도는 갖고 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하시기에는 정말 안성맞춤인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금이 이제 5%예요. 최대 7천만 원. 그거 들어가시면 29년도 10월 때까지 들어가는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좋죠. 분양권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거예요. 이제 앞으로 공급이 심각하게 없을 거예요. 서울 수도권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규제는 계속해서 심해질 겁니다. 현 정부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가능성이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할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재건축 사업은 더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환율이 계속 오르죠. 관세가 오르죠. 시공사들 이제 공사 현장에서 사고 나면 영업 정지까지 시키죠. 모든 게 다 공급과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토지 거래 허가 구역만 가격이 계속 오르죠. 지금은 문재인 정부 때랑은 달라요, 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는 구축도 막 가격이 오르는, 다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는 사실 좋은 것만 계속 오르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죠. 부동산은 입지 싸움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 결국에는 입지가 답이다라는 걸 여러분도 사실 다 아세요. 여태까지 지내오셨으면서 다 봐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촌 롯데캐슬 르시엘은요, 제가 앞서서도 얘기 드렸지만 결론도 똑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는 곳이어서요. 현 시점 대한민국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의 오피스텔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랑 직접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아래에 더보기란과 댓글에 제 번호가 있어요.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가장 좋은 건 사실 모델하우스에 오셔서 직접 상담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게 같이 진행을 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대신 결정해 주는 여자 분양 전문가 지수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